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석입니다. 2023 수능 대비 모의평가 분석 강의에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이제 대망의 2023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2023 수능 준비를 위해서 생명과학 1의 1등급 또는 만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내야 되느냐, 이거를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쌤이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023의 모의평가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쌤이랑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것은 우리 작년에, 즉 2022 6월 모의평가부터 2022 수능까지의 그 흐름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쭉 해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수능이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의평가에서는 어떠한 시그널을 줬었는지 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3단원의 근수축 흥분전도 문제가 출제가 되긴 했었으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4단원의 난이도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로 가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했었어요. 6월에 비해서 9월이 이제 수능에 가까워진 의미죠. 자, 그러면서 3단원의 근수축 문제와 흥분전도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어떠한 시그널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4단원의 난이도까지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어려운 고난이도의 문제들, 근수축, 흥분전도, 그 다음에 유전에서 그 고난이도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줬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22년 수능을 보니까 난이도가 더 상승했습니다. 더 상승.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출제 안 된 거 빼고는 이제 다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023년도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해야지 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드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 2023년 수능 대비 6월, 9월 모의평가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쌤이랑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놔뒀는데 우리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거쳐서 2000 수능에 가게 됩니다. 2023년 수능에.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6월하고 9월 모의평가를 받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렵다라고는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플러스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어렵게, 그 다음에 쉬운 문제는 확실히 쉽게 가는 기조가 이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도 문제는 확실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준비 방법이에요. 그래서 2023 수능을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신유형 대비와 고난이도, 그 다음에 시간 단축을 어떻게 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쌤이랑 모평 분석 강의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쭉 풀어가 보도록 할 건데 먼저 단원별 문항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6월하고 9월에 출제된 1, 2, 3, 4, 5 단원의 문제, 문항수를 따져보니까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에서 2, 3단원에 7, 4단원에 6, 5단원에 3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어디는 똑같냐면 4, 5단원은 똑같아요. 그치? 그런데 3단원에 8문제로 한 문제가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단원은 그대로, 그 다음에 2단원은 한 문제가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수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4단원의 6문제와 5단원의 3문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11문제가 출제가 될 건데 사실 1단원이랑 2단원 같은 경우에는 3단원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치? 뭐 물질대사라든가 생물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3단원이랑 이렇게 단원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요소들이 많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하나의 세트로 11문제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문항수를 예측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생각할 때 이 문항수 예측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사실 뭐 어떤 문항이 몇 문제 나오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등급만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나왔었느냐 이것이겠죠. 자, 그러면 쌤이랑 각 단원별로 어떤 문제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1단원 분석입니다. 자, 1단원은 6월하고 9월에 모두 두 문항씩 출제가 됐었는데, 자, 어떠한 내용이 나왔나 보니까 똑같아요. 생물의 특성과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다음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반드시 내가 조작변인, 종속변인 찾아내는 거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조실험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가려놓죠. 실험군하고 대조군이 무엇인지 가려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연습 방법은 무엇이다? 그렇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출제되었던 수능, 6월, 9월 모의평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낮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오면 좀 더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 좋습니다. 자, 2단원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두 문항에서 한 문항으로 6월하고 9월의 차이가 있겠지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3단원에서 한 문항 더 출제되게끔 2단원에서 줄인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난이도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2단원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세포호흡이라든가 기관계라든가 사람의 물질 대사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또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문제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대사성 질환이요. 자, 이거는 최근에 트렌드 있게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능에서 대사성 질환은 충분히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 2단원에 대한 내용들 빠르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자, 3단원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이제 3, 4단원이 우리의 그 등급을 결정하는 메인 단원이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7문항에서 8문제로 늘었지만 거의 기조가 비슷합니다. 잘 봐봐요. 흥분전도와 근수축.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가 나오느냐, 말초신경계가 나오느냐. 이번에 9월은 좀 특이한 자료를 줬었어요. 자율신경을 가지고 실험하는 거, 심장박동과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을 지엽적으로 물어보는 거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 삼투압, 체온 중에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6월에 혈당량, 그 다음에 9월에 혈당량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삼투압 조절하고 체온 조절, 어떠한 것이 바뀌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혈당량 나왔으니까 수능에도 혈당량 나와야지, 그러한 보장은 없습니다. 혈당량 나올 수도 있지만 삼투압과 체온, 그것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꼭 한 문제 나오죠. 질병과 병원책 꼭 한 문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자극과 관련된 실험이 나오거나 이러한 면역과 관련된 지엽적인 문제, 이제 개념을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6월에는 세포성 면역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 키트의 원리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자료가 조금 더 길어졌지만 물어보는 내용들은 단순했거든요. 그래서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좀 글밥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게끔 출제자가 노력한다. 하지만 보기를 보는 순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하고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 강의를 통해 가지고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4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유전 파트죠. 이제 유전 파트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4단원을 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세포 주기, 그 다음에 핵상을 파악하고 핵형을 분석하는 거, 요 세 문제 정도는 절대 틀리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 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 아무리 나오고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가 아무리 올라간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의 웬만해서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유전 파트가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고 4단원을 아예 버려야겠다, 이러한 친구들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여기 세 문제는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6문제 중에서 2문제까지는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4문제까지는 내가 뭐 이제 그 날에 감에 유지하거나 의존하거나 이런다 치더라도 2문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욕심부리면 3문제까지는 반드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이거든요. 돌연변이 들어간 거, 가계도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 나올 수도 있고요. 9월에는 단일인자 유전의 표현형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인자 유전이 나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고, 이것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조금 신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수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전략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나온 4단원을 먼저 정복하기보다는 1, 2, 5단원 먼저 정복하고요. 1, 2, 5단원에선 틀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1, 2, 5단원만 맞추더라도 6문제는 이렇게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단원 문제를 이제 내가 흥분전도나 근수축이나 조금 약한 거 한 문제 정도 빼고는 나머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유전에 있는 세 문제까지 합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은 확 늘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한 4문제, 5문제 빼고서는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가 3등급은 확보, 그 다음에 잘하면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온다면 2등급, 그 다음에 1등급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원 분석해 볼게요.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속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문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생태계 구성 요소, 질소 순원, 순환, 방영구법 출제가 9월에 됐었고요. 생물 다양성, 생태계 구성 요소, 종 사이의 상호작용 이렇게 나왔어요. 생태계 구성 요소가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수능에서는 이 6가지의 문제 중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태계 단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가 꽤나 커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5단원을 여러분들이 그 3단원까지 공부하느라 힘을 빼고 4단원에서 포기해가지고 5단원 공부 안 한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단원을 확실하게 끝내고 기출문제 많이 푸셔야 돼요. 5단원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5단원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정복이 되겠구나 라는 감이 팍팍팍 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쌤이랑 5단원까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단원별로 내가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사실을 좀 알아봤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1단원부터 이제 6월, 9월에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유사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이것과 관련된 교재를 우리 자료실에다 올려놓을 겁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내가 6월, 9월, 그 다음에 이전에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마 선생님이 지금 단원별로 묶어가지고 문제를 올려놨기 때문에 또 풀어보면 생소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자꾸 풀면서 적응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본 다음에 쌤이랑 강의를 보면 더 좋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교재의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1, 2, 5단원을 먼저 넣어놨어요. 우리의 이제 전략대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1, 2, 5단원의 문제 먼저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단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4단원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요, 쌤이 6월,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이러한 경향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사 문제가 이러한 것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계속 풀어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짚어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6월, 9월의 모의평가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요. 우리 강남인강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 해설 강의에 가시면 고3에 뭐 이제 6월, 9월 수능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각각의 항목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했었던 문제들을 클릭하시면 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단원에 있는 문제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에 6월 모평에 나왔었던 문제, 생물의 특성과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곤충 X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생물의 특성 해가지고 그림 나오고 얘네들의 특징들 여러 가지를 준 다음에 각각에서 어떠한 생물의 특성과 가장 적합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요즘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디귿과 같이 무엇에 대한 예의다 이런 거 말고 니은과 같이 어디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누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곤충 X에 대한 자료를 가나다로 준 다음에 가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이런 거 물어봤어요. 지금 이 짝짓기후에 알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식과 유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생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손을 낳는 거, 그 다음에 부모의 형질을 낳는 게 유전이니까 알을 낳았다라는 것은 자손을 얻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전 물질이 전달되면서
부모의 형질을 자손이 이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보면요. 다에서 보면 애벌레는 ATP를 분해한대요. 이건 사실 2단원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조금 이따가 유사기출 문제 보면 알겠지만 ATP를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로 뭐예요? 생명활동에 사용해요. 그러면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물질 대사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바로 합동흡 분리발이다. 자, 이거 하나는 꼭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자고요. 합동에서 합은 무엇이냐면 합성이에요. 그러면 합성이라는 거는 작은 물질들, 저분자가 고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러면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의 한 종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 에너지가 흡수돼요.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해되는 반응은 오히려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가 되는 것이죠. 큰 물질이 작은 물질로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표현할 것이고 이때 에너지가 발생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물질 대사 문제 나온다면 합동흡 분리발 가지고 2단원의 내용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거든요. 합동흡 분리발 꼭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자라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는 9월 모평에 나왔었던 생물의 특성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치? 이제 소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는 섬유소. 섬유소 뭐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물의 특성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것만 가려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효소가 이용된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2단원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분해 나왔어요. 아까 분해하면 분리발, 이화작용.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화작용이나 동화작용의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이용된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예를 주고 어떠한 생물의 특성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디귿 같은 거를 이제 보니까 5단원의 문제하고 콜라보한 거죠. 보시면 소는 대세김질에 적합한 구조의 여기 소화기관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니은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에서 소화기관에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어서 세균의 대사 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운 그 상리 공생과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맞는 설명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다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돼서 5번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6월 모의평가에서 어떠한 문제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도 요즘에 유형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처음에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땐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는 이제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벼가 잘 자라지 못하는 논에 벼를 갉아먹는 왕우렁이의 개체수가 많은 것을 관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 많은 정보를 준다라고 했었어요. 이건 가설입니다. 자, 가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설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원인이 조작 변인, 결과가 종속 변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보기 니은 같은 거 맞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억이랑 니은이란 실험군과 대조군을 가려놓고요. 물어보는 거 나온다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 거는 이제 결론 부분을 보고서 가설과 일치하는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가지고 이걸 비교해가지고 얘네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에 그 디귿 같은 경우에도 5단원에 있는 문제와 똑같이 단원 통합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 이거는 사실 1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5단원의 환경 저항이라는 것은 이제 개체군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때 뭐 이제 먹이의 감소라든지 뭐 천적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환경 저항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환경 저항이 작용하였다. 이것도 맞는 보기로 골랐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20번 문제 나왔던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어떠한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라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바로 전에 6월 모의평가에서 알려줬었던 내용이 보기에 나오는 거 보이고 있나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설 설정 단계가 들어간 것이고요. 가설이 들어가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기 기억을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실험군과 대조군 중에 어떠한 집단이냐 이거 가려내서 찾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 변인 찾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조작 변인 같은 경우에는 가설의 원인, 그래서 X라는 물질 때문에 생식기관의 유형이 유발되느냐 이걸 보는 거니까 X를 처리했는지 처리하지 않았는지가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작 변이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 정답은 니은 디귿 됐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유형들이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단원에서 나왔던 네 문제들 쭉 봤거든요. 유사 기출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작년 수능에서는요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벌새가 날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날개 구조가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기에 적합하대요. 적응과 진화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 가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벌새는 자신의 체중보다 많은 양의 꿀을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요. 자, 이 에너지를 얻는다.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물질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기억 과정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맞는 보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개구리 알은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는 니은의 예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니까 발생과 생장이 나와 있네요. 발생하고 생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이제 얘네들이 여러 발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성체가 되는 과정. 이것이 발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크기가 커진다면 이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개구리 알이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됩니다. 기출문제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것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새로운 것도 나오지만 반복되는 게 훨씬 더 비중이 높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보자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고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이니까 5번 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유사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만 다를 뿐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다달팽이가 갉아먹던 갈조류를 다 먹지 않고 이동해서 다른 갈조류를 먹는 것을 관찰을 했대요. 그러면 왜 갈조류를 먹다 말지? 궁금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대놓고 가설을 세웠다라고 알려줬네요. 가설 한번 볼게요. 바다달팽이가 갉아먹은 갈조류에서 바다달팽이가 기피하는 물질 X의 생성이 촉진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갈조류를 두 집단 A와 B로 나누어서 한 집단만 바다달팽이가 갉아먹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갉아먹느냐 먹지 않는 게 물질 X의 생성 여부와 큰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단위 질량당 그 물질의 X가 B에서가 A에서보다 많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물질 X의 양이 많으니까 이 가설하고 일치를 하게 된다면 이 B가 갉아먹은 집단이겠네. 그쵸? 그래서 바다달팽이가 갉아먹은 갈조류에서 X의 생성이 촉진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 뭐라 그랬죠? 가설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달팽이가 갉아먹은 집단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은 가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 이게 무엇이에요? 가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을 했고요. 여기 기억이라는 가설을 세웠으니까 맞는 보기 되겠죠. 다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하였다.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서로 실험군, 대조군 설정하는 걸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라고 하죠. 이것도 맞고요. 다음 디귿. 라에는 바다달팽이가 갉아먹은 갈조류의 집단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는 봤듯이 B가 갉아먹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될 것이고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단원의 제목은요, 물질대사입니다. 사람의 물질대사요.
자, 그러니까 사람에서 일어나는 여러 물질 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다라는데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물질 대사에 대한 특징을 묻거나 이렇게 세포호흡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기관계와의 통합적 작용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것들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림은 사람에서 세포호흡을 통해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월 모의평가에서는요,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그림만 따로 출제될 수도 있겠죠. 왜? 포도당을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세포호흡에 반응물, 포도당과 산소, 이거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생성물, CO2하고 H2O다 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A, B 충분히 쉽게 가려냈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 있잖아요.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럼 에너지를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기도 하지만 일부 에너지를 저장을 해놓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저장된 에너지로 생명활동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다 저장하느냐? 저기 화살표를 따라 가보니까 니은에다가 저장을 하죠. ATP네요. 그래서 인산화가 들어간다라는 힌트도 줬어요. 그래서 기억이 ADP였고 ADP가 ATP가 된다라는 걸 요 도식화시킨 그림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TP가 ADP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 에너지로 생명활동에 사용해 이거죠.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세포호흡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 맞고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 비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했으니까 B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이제 CO2나 H2O나 모두 호흡기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쌤, 물은 오줌으로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수증기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서도 나갑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함정복이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육 수축 과정이 생명활동이니까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 다음은 기관계 문제가 6월 모의평가에 또 출제가 됐었죠. 자, 여기에서 기억, 리은, 디귿은 간, 콩팥, 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림 부분도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거 보시고, 그러면 여기 심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기체교환에 관련되는 기관은 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콩팥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물어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간, 소화계에 속하는 거죠. 콩팥, 호흡계에 속하고요. 콩팥은 배설계고요. 폐가 호흡계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으로 돌아온 산소 중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운반한다. 순환계를 통해서 이제 영양소라든가 기차 같은 것들이 운반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 어딘지 자주 물어보죠? 간 맞습니다. 그리고 디귿. 콩팥이 소화계니? 아니요, 배설계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 리은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면 물질 대사하고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특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20초 안에 푸셔야 돼요.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칠 거. 분리. 오케이, 맞다. 그 다음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합동흡. 그러면 합, 흡수. 맞네. 그 다음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사용되는 노폐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아까도 봤지만 세포호흡 결과 CO2하고 H2O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고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그러면 어떠한 유사기출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2학년도 수능인데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구체적인 예가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거, 저분자가 고분자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합성이네요. 합동흡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 다음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이건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익숙하냐면 합성인지 분해인지보다는 간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합성이긴 하거든요. 근데 합성인지 잘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간에서 일어난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 문제 봅시다. 보니까 기억, 가에서 동화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동화에 동자 써있죠. 맞고, 간에서 나가 일어난다. 맞네. 포도당이 세포호흡에 사용된 결과 생성되는 노폐물에는 기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암모니아는요, NH3. 이거 모르더라도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그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사용돼야 됩니다. 왜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고요. 구성 원소가 CHO, 초거든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복이다라고 골라주셔야 돼요. 그렇지? 질소성 노폐물과 관련된 거 요거 하나 정도 주의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니은 정답으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유사기출 문제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ATP하고 ADP의 그 전환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이 문제예요. ATP하고 ADP를 그림만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인산이 3개 연결되어 있으면 ATP, 이 T가 3개라는 의미였죠. 그 다음에 인산이 2개 연결되어 있으면 ADP 됩니다. 그래서 이 D가 2개라는 의미였다. 맞죠? 그러면 보기 기억 해결되겠네요. 기억은 ATP이다? 아니죠. ADP이다로 고쳐줘야겠고,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이 무엇이냐면 ADP가 ATP 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도 함정복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업이니까 이화작용이 일어나지? 하고서는 이거는 합쳐지는 것 동안에 안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도 동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거. ADP가 ATP 되는 거. 자, 이것은 세포업 결과 포도당이 분해되죠. 그때 분해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일부 에너지가 여기에 저장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맞는 동화작용인데 그 에너지가 세포업에서 나온 거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과정 1이 일어난다? 맞다. 이렇게 골라줘야 되고, 과정 2에서 인산결합이 끊어진다. 이거는 그림만 봐도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따로 떨어졌잖아요? 맞네요. 니은 디귿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인데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어떠한 기관계의 특징이 나와 있는지 매칭하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쉽죠? 배설계하고 소화계인데 오줌 나오면 배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뭐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배출하는 거 소화계예요. 그럼 기억, A는 배설계이다 맞고요. 소장, 어떠한 기관계가 속하는지 물어본다 그랬죠? 소장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기관, 그 다음에 간, 이자라든지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 다 소화계입니다. 맞고, 티록신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3단원의 내용과 단원 통합적으로 나오잖아요. 호르몬이니까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구나. 혈액은 순환계를 구성하는 것이지. 그래서 맞는 설명이네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정답으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구성 요소가 출제가 2번이나 됐습니다. 6월하고 9월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고 그 반대는 반작용이다. 이런 용어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떠한 예가 나오면 디귿인지 리을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고 니은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 다른 개체군은 다른 종이다.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경분기공포 딱 떠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리사가 터슨, 얘네들의 예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면 같은 종의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리더를 따라 이동하는 거. 이게 바로 리사가터슨의 리더제잖아요. 리더제니까 니은이다. 이런 식으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냐 생물적 요인이냐 이런 거 포함되는 거 잘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곰팡이가 비생물적 요인이다. 이런 거 잘 나왔거든요. 세균 곰팡이. 근데 걔네들 다 생물적 요인이죠. 군집도 여기에 나와 있듯이 생물적 요인이 바로 개체군들의 집합, 군집이니까 생물적 요인에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골라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9월은 조금 더 진화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떠한 예가 나오고요. 여기서 골라내는 문제인데 영양염류 이런 거 물어보죠. 영양염류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그치? 이런 것도 우리가 돌말개체군 이런 거 할 때 배웠기 때문에 비생물적 요인이다. 이런 거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엽적인 거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문제 풀어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다에서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 활동 영역을 나누는 거. 이거 뭐예요? 분서였잖아요. 그치?
분서 같은 경우가 다의 예니라는 것인데 기억, 리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여기가 이제 기억으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거든요. 분서는 경분 기공포로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다의 예에 해당한다. 맞았었어요. 이런 거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6월 모의평가에는 그냥 대놓고 종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분 기공포인데 경분 기공포 중에 기생, 그 다음에 공 중에 상리공생. 상리공생이 주로 나오죠. 그러면 상리공생이 이익이다라는 거, 둘 다 이익이다라는 거 알면 상리공생 쉽게 찾고요. 나머지 기생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기생은 한 종이 이익이고 한 종이 손해니까 기억은 이익이다. 여기 기억은 경쟁이네요. 둘 다 손해죠. 기억은 손해다. 이렇게 고칠 줄 알아야 되고 가가 기생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디귿만 정답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좋아. 자, 그러면 이제 9월 모평에 나왔었던 내용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방형구법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이 방형구법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제 그 해설 강의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자가 들어가면 합쳐서 10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 쉽게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상대자가 들어가면 100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 그치? 그러면 이 빈도, 상대 빈도를 보고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냐? 0.4일 때 20이다. 0.1 때 10이다. 그러면 5배씩 아니겠어요? 그럼 5배 곱해. 그러면은 35%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00에서 얘네 빼주면 35%다. 이렇게 바로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36일 때 30이다. 그러면은 몇일 때 20이고 12일 때 몇이냐? 이것만 알아두면 되거든요. 그치? B로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24 나오고요. 그럼 12일 때 10이니까 여기 4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8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우점종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더한 값이니까 나머지 값들로 계산을 해줘도 좋고요. 딱 봐도 숫자 큰 것들로 우점종 가려내셔도 됩니다. 자, 이런 거 시간을 조금 소요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단축의 묘미거든요. 시간을 이런 데서 쓰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4단원에서 쓸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많이 연습하셔가지고 시간 단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질소순환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질산화 작용, 질소 고정 작용, 그 다음에 여기에 탈질산화 작용까지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어떠한 화학 물질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세균들은 거의 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니까 뭐 이제 세균이 관여한다라는 특징 이런 것들까지도 다 매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6월, 9월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5단원 문제가 생물 다양성 문제거든요. 생물 다양성은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고 그 중에 종 다양성은 종 균등도도 봐야 되고 종 풍부도도 봐야 된다라는 거 맞춰가지고 문제 풀어 나가시면 아마도 빠르게 문제 푸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유사 기출 문제 보고 5단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2학년도 수능에 질소순환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질산이온의 일부가 기억에 의해 질소 기체로 전환된대요. 그러면 NO3-가 N2가 되는 거니까 대기 중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면 탈질산화 작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니은에 의해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된대요. 이번에는 N2가 NH4 플러스 된대요. 그럼 이거는 세균에 의한 질소 고정이다 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기 가보면 기억, 가는 질소 고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탈질산화였어요. 다음, 질산화 세균은 B가 A로 전환된대요. 근데 지금 탈질산화랑 질소 고정밖에 안 나왔거든요. 질산화는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질산화 될 화자예요. 질산화 된다라는 것이니까 틀렸고 기억과 뒤에는 모두 세균이에요. 탈질산화 세균, 질소 고정 세균. 그러니까 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여기에서 B가 A가 이거네요. 자, B가 암모늄 이온이고요. 질산 이온이 A. 이게 질산화 세균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만 잘못 읽었는데 이게 관여한다 맞으니까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2번 나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에서 보면요. 2022학년도 수능에 개체군과 군집에서요. 이렇게 당황스러운 자료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려고 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자료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치. 매번 기출문제랑 똑같은 것만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일 뿐 결국 물어보는 거는 비슷하다. 지금 보시면 보기 먼저 보시면 기억에 서식하는 높이는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X축이 높이거든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나무인지 알고 외우고 있어요. 자, 높이가 지금 보면 기억은 H1이니까 낮은데 미음은 그보다 높은 높이 H3가 있는 부분에서 있으니까 기억에 서식하는 높이는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보다 낮다. 그대로 자료에서 그래프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구간 1에서 니은과 디귿은 한 계치군을 이룬대요. 이건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잖아요. 계치군을 이룬다라는 건, 한 계치군을 이룬다라는 건 종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른 종이라고 했거든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그러니까 한 계치군 틀렸네. 다른 계치군이다. 새 종다양성은 H3인 나무만 있는 숲에서가 H1, 2, 3인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숲에서보다 높다. 결국 종다양성을 물어보는 것인데 H3에서는 니은하고 미음만 살아요. 근데 H1, H2, H3 높이가 있다면 기억에서 미음까지 모두 있잖아. 그럼 종 자체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높이에 있는 나무가 있는 곳이 더 높은 거죠. 근데 H3인 나무가 있는 숲에서가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 되는 거고 기억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유사기출 문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보겠습니다. 자, 방향구법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좀 쉬웠죠, 여러분들. 왜냐? 상대 밀도, 상밀이, 상빈이, 상피 얘네를 다 더한 값은 우리가 중요치라고 하고요. 이 중요치가 높은 종을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는 중요치가 가장 큰 종은 A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다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뭐 얘 계산해보면 얘는 70 나오고 55 나오고 그 다음에 60, 60, 55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거 계산할 시간 없다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얘.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얘.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서 얘네들의 차이가 없고 얘네들의 30이 차이가 크다. 그럼 A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중요치가 가장 큰 우점종은 A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이게 우점종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개념이 무엇이냐? 상대 P도죠. 그러면 누가 가장 높아요? 26%가 가장 높지. 그러니까 B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 방향구의 수는 무엇으로 볼 거냐? 개념을 묻는 문제예요. 빈도를 봐야죠. 얘는 개체수 봐야 되고 얘는 방향구 수, 얘는 덮고 있는 면적입니다. 그러면 빈도는 누가 더 크다? 상대 빈도는 D하고 E를 봤는데 D가 더 크잖아. E는 5밖에 안 돼. 근데 E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적다로 고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4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 1, 2, 5단원의 분석 내용을 함께 봤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3단원, 4단원을 보면서 이제 또 우리가 대비 분석 강의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